여러분, 어제 본방과 저의 쇼츠 보시고 정말 가슴이 뻥 뚫리셨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박성재가 계모 고성희의 가면을 단숨에 알아버렸습니다. 은호가 고성희를 택시를 타고 따라온 그 순간 박성재가 나타났고 그 이상한 광경 속에서 고성희가 바로 은호의 간을 뺏어간 그 악랄한 생모라는 걸 본능적으로 간파했기 때문이죠. 그 숨막히는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현모양처인 척 온 집안을 가스라이팅해온 고성희. 하지만 성재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닙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고성희를 쏘아보며 던진 차가운 그 한마디, 이 사람이 은호 후배 생모야? 성재는 자신의 계모가 은호 후배의 간을 가스라이팅을 통해 뺏었다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며 25년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은호의 복수 설계, 우진의 부산 잠적, 그리고 뺨까지 맞으면서도 자기 인생을 선택한 영나의 각성까지. 오늘 고성희를 완벽하게 나락으로 보낼 세 남매의 피 맺힌 공조와 박성재의 폭주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드라마 센스 구독과 시청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40화 엔딩에서 박성재의 눈빛 보셨습니까? 평생 자신을 견제하고 압박해오던 계모가 사실은 은호의 간을 빼앗기 위해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은 은호 후배의 생모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멸하는 그 눈빛 말입니다. 성재에게 이건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영혼의 파괴입니다. 숨겨온 우진의 간이식을 위해 은호를 이용하고 가족 모두를 속였던 그 악랄한 계략. 버린 딸의 간을 뺏고 마치 장기를 사듯이 10억으로 입을 막고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했던 천륜을 버린 그 섬뜩한 계략을 깨닫는 순간 성재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성재가 고성희를 증오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거짓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딸을 자기의 재혼과 영화를 위해 버렸던 여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간이 필요하자 끝까지 더러운 가스라이팅으로 딸을 기만했던 술책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자 또다시 딸을 버리는 여자, 그럼에도 가장 우아하고 가장 착한 아내를 연기하는 그 비인간성에 분노하는 것이에요. 다음 주 예고편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고성희가 성재를 막아서며 살려달라고 죽으림을 다해 사정합니다. 내 모가지가 아버지 앞에서 댕강 떨어지는 걸 보고 싶냐며 감정에 호소하죠.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모습입니까? 끝까지 자기 아니만 걱정하는 괴물의 모습일 뿐입니다. 성재는 외면하고 나가버립니다. 마음 약한 성재가 여기서 흔들릴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재가 우유부단하게 보일 때도 많지만 목표가 생기면 무섭게 달려가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에요. 성재는 이제 냉혹한 아버지 박 회장이 한 여자에게 속아 산 세월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특히 성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수빈과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고성희 같은 여자가 안주인으로 있는 집안이 얼마나 썩어갈 수 있는지 목격했기에 그는 더욱더 수빈 같은 순수한 사람과의 결합이 절실해졌습니다. 성재는 이제 아버지가 진실을 보게 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수빈의 부모님을 너무 존중하기에 그분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어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의 포옹으로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성재의 마음은 수빈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지혁과 지은호입니다. 이지혁이 고성희의 악행을 알고 가슴을 움켜쥐며 분노하는 장면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은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고성이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를 보여줍니다. 이 지역이 혹시 심장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막 사업적으로도 연애도 성공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호사다마라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시청자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던 병이 고성이의 실체를 알게 된 순간 폭발한 것이라면 고성이는 은호에게 또 다른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말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는 단연 영나와 은호의 만남이었습니다. 영나는 딸이 있음도 속이고 우진 오빠의 간이식도 숨기면서 아빠에게 애교를 떠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떨었죠. 속고 있는 아빠가 불쌍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영나는 즉시로 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즉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고성이 못지않은 행동파입니다. 은호를 만나 언니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대신 미안하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같은 엄마를 겪었잖아요. 이 짧은 한마디가 은호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25년의 한을 녹여버렸습니다. 은호는 영나의 눈빛에서 고성이의 그늘이 아닌 순수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부산에 있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죠. 영나는 엄마 안 닮았더라.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출생의 비밀로 갈라졌던 세 남매가 비로소 고성이라는 괴물에 맞서 하나의 팀으로 뭉치게 된 것입니다. 영나는 언니 은호에게서 힘을 얻어 웹툰 작가가 되기로 최종 결심을 하고 아빠를 찾아갔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룸에 쳐들어가서 영나를 끌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가부장적이고 자신의 꿈을 도무지 알아주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절망하고 악을 쓰며 절규했습니다. 박진석은 딸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죠. 이때 박성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아버지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명령대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족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멋대로 하는 게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는 다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속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말을 듣는 고성이는 속이 철렁합니다. 박진석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속고 있는 게 있다고? 박진석의 마음속에 의심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영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짐을 싸들고 가출을 감행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오히려 영나를 자유롭게 만든 것이에요. 한편 부산으로 사라진 우진은 은호가 준 체크카드를 들고 잠적 중입니다. 제가 은호가 우진에게 준 것이 녹음기라고 잘못 판단했었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통장으로 보았다가 해상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두께가 있는 것으로 보여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었죠. 저희 불찰입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우진은 부산병원으로 전원 간다고 속이고 펜션에서 응거 중이면서 은호와 공조하고 있습니다. 은호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답게 치밀하게 설계한 것은 10억 수표를 현금화하고 우진이 은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성이의 추정망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고성이의 그림자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고성이가 실책을 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설계대로 고성이는 은혼의 가게로 쳐들어와 가족을 해치겠다고 겁박하며 발악했죠. 그러나 도리어 은호에게 미행당했고 급기야 박성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건 은호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고성이의 실책을 유도한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이제 우진, 은호, 영나, 새남매와 박성재는 모두 그녀의 소나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성이와 대적하게 되었고 고성이는 철저하게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박 회장의 폭발 차례입니다. 성공으로 인한 자존심과 철저한 대비책으로 그룹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그가 25년간 믿었던 고성희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성재는 이제 아버지에게서 독립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뭔지 모르십니다. 가정은 명령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속고 있습니다. 성재의 이 일침은 박 회장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성재는 결코 고성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를 박 회장 앞에 끌고 가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아버지가 스스로 고성희를 내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성재가 아버지를 일깨우고 수빈과의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박진석이 진실을 알게 되는 세 가지 경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박성재가 직접 폭로하는 것입니다. 성재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진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박진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냐? 계모는 25년 전 쌍둥이를 낳고 딸은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사망신고까지 해서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우진이가 간이 필요하자 그 딸을 다시 찾아 간을 뺏었습니다. 그 딸이 제가 아는 지은호입니다. 박진석은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진의 귀환과 고백입니다. 부산에서 응거 중이던 우진이 돌아옵니다. 우진은 성재영이 모든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양아버지 박진석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하죠.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진아, 너 언제 귀국했어? 아버지, 저 한국에 있었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쌍둥이였어요. 여동생이 있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저만 데리고 왔고 여동생은 보육원에 버렸어요. 그리고 25년 후 제 간 때문에 동생을 찾았어요. 그리고 온갖 수단으로 동생의 간을 뺏었습니다. 우진의 고백은 박진석에게 결정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은호의 직접 대면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경로는 은호가 직접 박진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40화에서 은호가 고성희를 미행해 집까지 따라갔듯이 아예 박진석을 직접 만날 겁니다. 회장님, 저는 지은호입니다. 우진이의 대학 동기이고 쌍둥이 동생입니다. 박진석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죠. 하지만 은호가 모든 증거를 제시합니다. 25년 전 출생 기록, 보육원 기록, DNA 검사 결과, 간이식 기록, 10억 수표 사본,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회장님, 고성희 이사장이 제 생모입니다. 저를 버린 엄마입니다. 여러분, 고성희의 최후 발악을 상상해 봅니다. 진실을 알게 된 박진석은 고성희를 부릅니다. 성희, 너 이리 와. 고성희는 이미 박성재의 눈빛에서, 우진의 귀환에서, 은호의 등장에서 모든 걸 직감합니다. 들켰어. 모든 게 끝났어. 박진석 앞에 선 고성희. 당신, 우진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25년 전에 딸을 버렸어? 침묵. 그 딸의 간을 뺏었어? 침묵. 10억 주고 입을 막았어? 침묵. 25년간 나를 속였어? 고성희는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미안해. 살려줘. 제발. 하지만 박진석은 돌아섭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당신에게 준 모든 지위와 재산은 박탈한다. 비밀금고에 있는 것 다 두고 나가.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매달립니다. 성재야, 제발 아버지께 말씀 좀 해줘. 하지만 성재는 차갑게 외면합니다. 전 당신 아들 아닙니다. 제 아버지를 25년간 속인 사기꾼일 뿐입니다. 고성희는 영나에게 매달립니다. 영나야, 엄마 좀 살려줘. 영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전 엄마 딸이지만 더 이상 엄마 편은 아니에요. 고성희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오늘 분석 어떠셨나요? 단숨에 쇼츠 2만 뷰를 넘기며 폭발한 성재의 분노, 고성희가 박성재의 계모라는 것을 알게 된 은우와 이지혁의 경악, 꿈을 위해 집을 나간 영나의 선택까지. 여러분은 성재가 고성희의 부탁을 들어줄 것으로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성희의 몰락을 앞당깁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센스 구독과 시청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